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면을 소개하기 전에 새벽 사이에 들어온 속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느냐? 이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국회를 포위했었던 게 경찰이었었죠.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제했던 경찰청장, 이 조지욱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계엄 관련한 상황,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저희가 차근차근 좀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면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어제 국방위에 나와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네, 내가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건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사실 저희가 이미 이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뭐가 있었느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죠. 이 영장이 오늘 새벽에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윤 수사도 급물살.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등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이제 지금 내란 수사 첫 관문이 지금 통과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오늘 경향신문의 일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수사 상황이죠. 국회에선 지금 탄핵이냐, 뭐 하야냐, 로드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 특검은 22명 찬성입니다. 네, 지금 여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계엄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 상설특검법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상설특검은 과반, 절반만 넘으면 과반이기만 하면 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 통과가 될 거는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이실까요? 찬성이 210명입니다. 과반을 훌쩍 넘었죠. 범야권이 192명인데 무려 210명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구나라는 게 가늠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봤더니 국민의힘에서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더라라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일반 특검법은 3분의 2 찬성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 통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근데 1차에선 표결에 참석을 안 했었죠. 2차도 참석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여의원 상당수 14일 탄핵 표결 참석할 것. 2차 표결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직접 참석을 하겠다라고 여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보다 커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네. 지금 이 여권에서 로드맵 질서 있는 퇴진, 어떤 게 질서 있는 퇴진이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은 하야 아니고 탄핵되면 헌재 가서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2월 하야, 3월 하야 방안이 나오니까 지금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4.1조 감액 예산 사상 첫 본회의 통과입니다. 감액이 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도
놀라운데 이게 야당이 통과를 지금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상 첫 본회의 통과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뉴스이긴 한데 이렇게 큰 뉴스가 일면이긴 합니다만 구석에 실리는 상황이다. 네, 지금 계엄 이슈가 온통 다 뒤덮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방위의 모습인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이 사람 누구냐? 네, 이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입니다. 대체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어제 국방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 이 이른바 사령관들을 비롯한 모든 거의 이제 군 수뇌부가 다 모였다라고 봐도 이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앞선 사령관들의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터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또 여단장뿐일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끄집어내라 지시. 같이 기사 보겠습니다. 윤,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를 했다라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어제 국방위에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수영 위원님, 처음에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정황 같습니다. 지금 12.3 계엄 사태 이후 지금 네. 관련자들의 지금 증언과 진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어떤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진술이 나왔다. 증언이죠. 네. 국회 증언 때 썼으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언을 들어보면 이 전화를 받은 게 0시 20분, 30분에서 40분 사이였다는데 네. 0시 48분에 본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10분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일 이게 시도가 됐었고 현장 지휘관들이 동의해 줬으면은 네. 제압이 문을 열고 끌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은 뭐 증언입니다만은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어디서 안 채워졌다는 보고를 또 받았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김수민 의원, 이것도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시를 한 게 아닌데 네.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걸 확인한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긴 왜 들어가냐
라고 오히려 나오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계엄법을 보면 일관되게 국회는 계엄에서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능, 사법기능 다 계엄사령부가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만큼은 오히려 계엄이 선포됐을 때 즉시 통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대통령이 폐회 중인 국회의 경우는 일부러 소집을 요구해서라도 이거를 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나아가서는 또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 절대 통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군 내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군 내에서 계엄법만 들여다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군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최고 윗선이다. 예, 대통령 당연히 처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히 당일에 통화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당시 계엄 상황을 살펴보면은 계엄 사령부는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지시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에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은 인터넷에 많이 도는 만화의 한 장면처럼 실컷 난장을 피워놓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안에 문을 부수고 그냥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가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윤 대통령도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계엄 네. 혹은 이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윤 대통령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병력이 뭐 300명 이하든 뭐든 무장한 우리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특수부대가 동원이 됐고 사실 여기는 10명이 되냐 20명이 되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당 100의 전사들이 갔기 때문에 쉽게 맘만 먹으면은 사실 거기 뭐 수백 명이 있어도 제압이 가능했고 또 네. 사실 화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장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현장 지휘관들이 만일 여기 동조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불상사가 발생했을 겁니다. 정말 말하자면 지금 뭐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를 끊었을 때를 대비해서 야간 투시경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나마 현장 지휘관들이 저렇게 그 말하자면은 법상 아무리 그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항명을 하고 아니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는 참으로 다행이지만 윤 대통령이 만일 그런 것까지 예측해 넣고 만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이 부분은 향후 만일 이게 이제 본격 수사가 될 경우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였던가가 수사의 핵심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진술,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12월 3일 급박했던 그 순간들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지금 설명이 좀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이 곽종근 이 특정사령관의 이 얘기가 굉장한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 증언이 그냥 나온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사실 오전부터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곽 사령관한테.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네. 사실 그 전에는 전화를 받았다, 한 번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국방위 오전 질의에서 받으셨죠? 받으셨죠? 속죄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네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잠깐 국회가 정회가 된 사이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앞에 있죠. 그리고 앞에
박범계 의원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 뭘 하고 있는 거냐 설명도 친절하게 같이 실었어요. 현재 국회 내에서 곽정근 이 특수전 사령관, 이 정확하게는 전이 아닙니다. 아직 뭐 직무에서 배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특전사령관입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같이 양신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회가 된 사이에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서 이 어떤 제보자의 위치를 이 공익 제보자의 위치를 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개회가 된 다시 속개가 된 이 국회 국방위에서 조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또 의아한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김수민 의원님.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피의자거든요. 피의자인데 공익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익신고자가 됐다? 그러면 보호를 또 따로 받는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네. 의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어차피 피의자고 앞으로 수사도 받고 나가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공익신고자가 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면제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한 사람이 피의자의 성격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공익신고자의 처지가 또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쪽에 좀 겸해서 할 수 있는 별개로. 것이다. 예,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이 얘기한 거에 따르더라도 그 부당한 명령, 위법한 명령 이런 것들을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라고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 네. 반드시 뭐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법에 따른 처벌과 공익신고 제보자로서의 이 어떤 법적 지위를 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설명이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그 김병주 국방위 간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위 간사, 네네. 박선원 의원이죠. 네. 이런 분들이 부대를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지휘관들의 유튜브. 육성으로 진술을 받아내고 네. 그걸 또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국회 한 시설 내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만일 이 탄핵과 그다음에 이 수사 계엄에 대한 수사 적법성 갖고 절차적 정당성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적 동의까지 얻고 이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일들은 조금씩 자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개입해서 무언가 진술을 유도하는 듯한 혹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니면은 아무리 국방위 간사든 정보위 간사든 신분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가서 그것을 그래도 국방에 관련된 거고 정보에 관련된 지휘관들의 주요 진술인데 이거를 거기서 녹취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하듯이 해가지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실시간 중계하는 거. 아니 나중에 탄핵이 되든 정부가 바뀌든 국방과 외교는 계속 가야죠. 그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일 다른 정치 세력이 간사 자격으로 가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공개하면은 아무리 그게 중요 사안이고 위급 사안이라 해도 네.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교하고 안보는 정파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저는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 진술을 유도하는 듯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이런 국회 증언이 나왔죠. 근데 아까 굉장히 주저하다가 두 번째 전화가 왔었던 걸 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두 번만 전화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곽 사령관이 직접 받은 전화 3번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온 전화는 어디쯤 이동하고 있나? 라는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 전화가 아까 저희가 직접 들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두 번째 전화. 그리고 세 번째도 전화가 또 왔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화는 곽 사령관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보고를 다 윤 대통령이 다 받고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심지어 약간 김수민 의원님 좀
조급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받기도 합니다. 네, 통화 내용은 당장에 입증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네. 통화 내역은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고 이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뭐 거짓말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계엄이 이제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계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통화를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하고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계엄사령부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가 뭔가 이게 법에 어긋난다 싶을 때 그때 개입을 하는 것이 정상인 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3번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3번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것은 어쩌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위법 부당한 명령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개통을 밟아서 차근차근 이렇게 명령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이 자체로 이미 이 계엄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계엄 사령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특전 사령관한테 연달아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묻고 보고를 받고 하는 상황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더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거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검찰 윤 포고령 직접 수정. 사실상 내란 정점 판단. 네.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도 직접 수정한 것 같다, 수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거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진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하고요. 심지어 지금 보면 포고령도 이 문구 빼고 이 문구 넣고 수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영 의원님. 그러니까요. 사실 첫 번째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네. 포고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 또 없었던 이렇게 좀 거친 단어들이 있나? 뭐 처단, 그다음에 1조에는 가장 먼저 국회를 통제할 수 없는데 국회를 통제한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뭔가 시대착오적인 게 있고 너무 권위주의적인 게 있어서 이게 어디서 작성된 거지라고 했는데 만일 여기에서 진짜 이 진술대로 사실 계엄사령관이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률 검토 거쳐야 합니다 하니까 네. 이미 거친 거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이런 데서 국방부 이런 데서 거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당연히 거친 걸로 생각해서 했다고 이제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대통령의 구상대로 이 계엄이 된 거고 절차와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조차 총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는 의결사항일 뿐이지 심의사항이 아니니까 반대해도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밀고 나가버리고 이런 결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총체적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네. 포고령 작성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주위의 자문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와 그때 그 시간에 현장 지휘를 대통령이 왜 직접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만 있고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한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수사 당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실제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준비가 됐었던 건지 어떻게 실행에 옮겨진 건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수정 첨삭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왜? 여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이 선언을 할지 결정했었던 그 국무회의의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이 기재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강하게 반대 뜻을 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판단이라며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나와서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중에도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이 따라가서 말렸는데 윤 대통령은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국무회의에서도 다들 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속
강하게 말렸고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 얘기를 하러 브리핑룸으로 가는 과정에도 옆에서 두 실장이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내 판단이다. 말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강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상당했다라고 보이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그러면 모두 국무위원들이 말리고 참모진이 다 말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의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만약에 대통령은 별로 생각이 처음에 없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귀가 얇아서 넘어갔다 이러면은 또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미 작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라는 말이 김용현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면 조금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때 우려됐던 게 잘못된 것은 다 내가 했다라고 뒤집어 쓸까 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건 다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수사에서도 크게 이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국무위원들 다 조사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국무위원은 심의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과정보다도 집행됐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이고 이미 이제 몇몇 사령관들하고 이쪽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김용현 전 장관 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뭐 포고령 문구 그리고 실제 실행에 옮겨졌을 때 중간 보고 지휘를 지금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드는 의문이 그럼 다 끄집어내서 이 의원들 뭐 어디로 데리고 가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오늘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방첩사 전 수사단장 여인형 벙커의 정치인 구금시설 준비하라 지시입니다. 네. 그냥 욱해서 끌어내라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끌어내서 실제로 구금을 할 상황이 벙커에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금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B1 벙커에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어떻게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있죠. 구금시설 과천지에 없습니다.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네. 사실 이 얘기가 중요한 대목인 이유가 홧김에 끌어내라가 아니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지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도 사실 공개가 안 될 뻔했었던 게 아까 저희 봤었죠. 이 곽사령관이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공익 신고 제보자 지위를 득한 다음에 오후 이 속개된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거 보셨는데 이 상황도 지금 사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서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제가 받은 얘기는 구금시설 준비하라라는 지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손 들고 얘기를 한다는 게 어제 이 사안입니다만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국방위에서 앞에 본인의 상부가 있는데 뒤에서 손들고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가 알아요. 제가 지시받았습니다. 구금시설 확인하라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군 내부 분위기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네, 군 내부에서 뭐 작전을 지시받는다거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뭐 그 당시에는 본인이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항명이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기밀 누설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는 계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다가 나중에 가서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든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군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계엄 자체가 부당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들이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몰랐는지는. 근데 저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령관한테 중간에 거치지 않고 사령관과 직통으로 전화를 하고 사령관조차도 바로 아랫선하고 공유하기보다는 더 건너뛰어서 실무자에게 바로 전파하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개통이라든지 지휘체계를 오히려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이거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쭉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던 어떤 증언, 진술들 이런 내용을 지금 토대로 제가 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글쎄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로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검, 윤,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 수사 나설 수도. 검찰에서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망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같이 보실까요? 이겁니다.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 총칼을 국민한테 서슴없이 내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검찰에서 보기에 이번 계엄의 이 계엄 사태,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격이 윤 대통령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윤 대통령이 그럼 그렇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인 거죠. 다시 기사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 동아일보는 대략 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출석 통보 후 조사. 근데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없이 출석을 통보하고 윤 대통령이 나오면 조사를 한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응할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두 번째, 긴급 체포입니다. 오늘 새벽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둘 다 긴급 체포가 되죠. 영장 없이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는 게 긴급 체포인데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는 방안. 이럴 경우엔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경찰이. 그리고 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고 해도 역시나 경호 인력이랑 충돌할 수도 있다. 네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 근데 구속영장을 받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막바로 영장을 쳐서 받는다. 이거는 괜찮겠네. 사전 구속영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나리오별 조사 방식이 많아요. 최수영 의원님. 네.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1, 2, 4번은 현실적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출석 통보 조사 응하지 않을 거고요. 네. 긴급 체포는 경호실이 법적 근거 없다고 막을 겁니다. 4번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 없고, 저는 3번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인데 네. 이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네. 경호 인력과 충돌하더라도 이 모습이 대국민으로 비춰지는 거는 아마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고 봐요. 방문 조사. 방문 조사. 왜냐하면 이제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네. 대통령 형사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란죄로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간 대신 가서 조사를 현지에서 하겠다. 네. 그거는 제3의 이미지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3번 시나리오 아니면은 방문 조사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아니면은 지금 1, 2, 4번은 사실은 저거는 부딪힐 수도 있고 너무 시간도 걸리는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번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는 방법의 가능성이 있고 방문 조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근데 체포 영장을 받아서 간다고 해도 체포가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는 거는 또 처음인 거거든요. 네. 따지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체포영장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의 범죄에 한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란의 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다. 이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건 간단합니다. 경호처장하고 민정수석이 나와서 영장 확인하고 길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최소한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이제 경찰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체포영장을 쳤는데도 만약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했을 때 경찰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희가 계엄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후속 대처도 지금 말씀처럼 그럼 경찰 특공대를 관저로 투입을 할 거냐 여부를 또 결정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게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연달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구속입니다.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볼까요?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이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각,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법원, 이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법원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사실 구속이 예상이 됐었어요. 다만 포인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거 사실 계엄 관련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도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에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정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이 사안이 있다고 본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 수사가 너도 나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지금 뛰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판단을 또 내렸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찰도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게 내란죄가 직권 남용을 통해서 내란의 범죄로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보다 먼저 해서 좀 공을 세워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검찰의 과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말씀에 지금 나왔죠.
경찰이 이 계엄 사태에서 국회 주변을 둘러싸는 사실상 같이 좀 동조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을 법원이 같이 고려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본격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면 소개도 하기 전에 밤사이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저희 속보 소식을 전해드렸죠. 뭐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이 볼까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 이 김봉식 서울시경청장이 다 구속 이 긴급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사실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다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억울합니다. 혹은 다 혐의를 인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이 전하길 어떤 입장이었느냐 같이 볼까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깊이 사죄를 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이들한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성재준 위원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나 구속 당할 만해요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상당히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한 명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계엄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검찰 조사나 아니면 또 법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조금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상 검찰에 대해 가지고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 같은 경우는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사했다라고 하는 혐의고 나머지 하나가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했던 판단을 제가 글쎄 조금 좀 의아가 돼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랐을 때는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보다도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네.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같은 경우는 혐의에 상관없이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김용현 장관이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됐거나 이 관계들을 갖다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봤었을 때 어쨌거나 김용현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종사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다 보니까 이 종사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또 그 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수사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적시가 된 게 뭐였느냐. 이 종사자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종사. 그럼 김용현 전 장관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 밑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얘기는 위에 그 윗선의 존재를 인정을 영장 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이 준비된 게 있죠. 비상 계엄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가 서로 논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혐의를 좀 보면 지금 이 비상 계엄을 형식적으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김 전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절차상 내가 건의를 했다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위헌 논란 포고령을 논의를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초안을 썼고 갖고 와서 수정 첨삭을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등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김용현 장관한테도 이 지시를 하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길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에 대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죠.
내란 우두머리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게 다시 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그럼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위에 우두머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아까 보니까 뭐 이르면 이번 주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비밀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요 정도 수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네. 몇 명만 이렇게 사전에 모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추가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명만 조사하면 되고요. 국무위원이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투입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곧 있으면 뭐 체포, 구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경호 인력과 충돌할 것이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도 빨리 대통령이 구속되기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구속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누가 먼저 영장을 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과 충돌할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글쎄 경호 인력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준 위원님. 사실 지금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네. 열심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 느껴지죠. 네. 저는 공수처에 대한 기사가 올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뭐 공수처가 뭘 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뭐 지금 경호처에서 그거를 문을 열고 환영을 해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맞고 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맞는데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냐?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상태에서 뭐 도피를 할 것도 아닌 것인데 뭐 그렇게 출국 금지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뭐 망신 주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계엄 상태에 대해서는 100% 잘못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뭔가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과도하게 이게 뭔가 좀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망신 주기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또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위원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입장이 그 뭐 관련된 사람의 얘기가 나온 게 네. 차라리 뭐 탄핵을 해라, 탄핵 절차로 가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아예 그냥 그 탄핵을 해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법대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거다. 물론 이제 직접 출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번에 문다희 씨 같은 경우도 요구했던 거 직접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뭐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든지 네. 아니면 뭔가 서면의 형태로 조사를 받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공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방문 조사 가능성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방문 조사를 받으려면 윤 대통령이 방문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또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윤 대통령 나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키워드로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탄핵 택했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오늘 일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제 국민의힘에선 하루 종일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뭐 많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변호사님, 하야는 아예 시나리오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초에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국민들께 얼마나 사과를 했습니까? 근데 그때 뭐 자신의 머릿속에는 계엄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김명수 대법원 전 대법원장까지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당성이 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지금 예산폭거, 탄핵, 특검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택할 리가 없고 탄핵도 막으면서 하야를 미끼로 시간만 끌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탄핵을 막기 어려운 전국에서 굳이 하야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잖아요.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진실화해위원장을 며칠 전에 임명을 했는데 네. 이분이 모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같아요. 그래서 한 명만 부결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로 가서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구속을 시킨 다음에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이제 특검으로 갈 거거든요. 네.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구속이 되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질서 있는 퇴진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윤 대통령이 하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송재준 위원님.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로드맵, 뭐 모든 걸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고 당이 그래서 일임을 받아서 논의를 한 게 하야 조기 대선 요거를 가장 좀 이 무게를 두고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안들이 다 결국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또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실 때 네. 자기 임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당에다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에서는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하고 조기 대선하는 이 안을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 사실상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 한 다음에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이제 탄핵을 사실상 해라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표결을 할 때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 입장이 나온 게 한 22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러면은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선택을 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과연 탄핵이 반드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께서는 일단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헌재 같은 경우는 기각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그 하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그 안 같은 경우는 네. 탄핵 절차보다도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헌재법 같은 경우는 51조에 따르게 되면은 동일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탄핵 소추 자체를 심판 자체를 이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헌재의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래서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탄핵안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헌법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란이나 이런 그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 상황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엄의 조건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2조 2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상 사회 질서가 거의 뭐 극도로 교란된 상태에 있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엄법 2조 2항에 있어요. 네. 그럼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갖다가 거의 뭐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25건 정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을 갖다가 몇 조를 깎은 걸 이번에 또 통과시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회를 교란할 만큼의 어떤 혼란 상태였다.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좀 두시고 싶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란죄가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회가 어떤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국회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뭔가 점령하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헌법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 국회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가타부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도 지금 곽 그 특별 그 사령관에 의해 가지고 증언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법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법적으로 다투면은 그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거는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여지가 있으니까 탄핵을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또 평론을 해주셨는데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의 80~90%가 개헌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민의 80%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국민을 향해서 국회의원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리 계엄 상태일지라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상한 계엄을 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심지어 특이한 게 의사들을 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포고령을 보면 대통령이 꾸준히 해왔던 말들이 포고령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포고령은 대통령이 작성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어떻게 정치활동을 금하죠?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이것은 포고령 위반이다. 그래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방첩사에다가 가두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고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논리를 갖다가 아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민과 소통한다라고 했는데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국방부 내잖아요. 군부대 내잖아요. 군인과 소통하면서 술 먹으면서 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라라고 계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다 끌어내자. 다 싹 쓸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빨리 직무를 정지를 시키고 구속돼야 될 사안인 겁니다. 네. 헌재에서 과연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놓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탄핵은 그러면 당연히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제 국민의힘에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것이냐. 의견을 무엇으로 모아야 되느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아일보 오면 같이 좀 볼까요? 네. 윤 2, 3월 하야 4, 5월 대선 결론 못 내. 친한 너무 늦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들을 TF팀에서 2월에 하야에서 4월에 대선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3월에 하야에서 5월에 대선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시를 의총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고 친한계에서는 이거 너무 늦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어땠느냐. 다음 한국일보 같이 보죠. 친한 중심 기류 급변. 윤 퇴진이냐 탄핵이냐 최후 통첩이다. 라는 게 어제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까지의 분위기였는데 퇴진이냐 탄핵이냐 하야냐 탄핵이냐 얘기였었는데 아까 저희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결국 하야는 아니다. 퇴진은 아니다. 탄핵 할 거면 해라.
나는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 다음 기사를 같이 보죠. 네. 여 김상욱, 여 이윤 탄핵 찬성 10여 명, 한 탄핵 외에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라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비공개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재준 위원님, 비공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탄핵 외에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받을 이 방법이 없다. 이 얘기 다시 해석을 하면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사실 돌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이제 뭐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배신자라고 이제 좀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사실상 탄핵을 이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 가지고 사람마다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 가운데 80%가 동의를 하건 90%가 동의하건 99%가 동의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법치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도 1심 재판부에서 고의성을 이제 그 얘기해 가지고 무죄 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국민 다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됐거나 법원이 됐거나 법대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토요일 날 이제 있을 표결에 대해 가지고 친한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해 본다면 네. 아마 좀 탄핵 소추안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보다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거와 같은 어떤 궤를 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두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기류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탄핵안이 좀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럼 정말 윤 대통령의 얘기처럼 결국은 헌재로 가서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윤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에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소금 변호사님, 탄핵이 돼서 헌재에서 결론을 언제 내줄 것이냐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지금의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야당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뇌물 사건과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 내란에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그냥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이 잘못한 일들을 이실직고 할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그 이하 단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홍장훈 차장이라든가 뭐 특전사령관도 또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이고 논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빨리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랄죄를 범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단 대통령이 지금 유지하는 거잖아요. 직무 정지는 된다 할지라도 그건 국가적으로도 대외 신인도라든가 또는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문제는 한덕수 총리조차도 직무정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심의한 사람들, 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지금 다 탄핵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로는 통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데 무슨 배신자론이 통하겠습니까? 오직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배신자론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배신자론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사실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덕수 총리도 지금 뭐 피해자 현안이 되는 거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탄핵안을 줄줄이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사실상 직무정지, 그 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아래 다른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공석, 그럼 나라 운영은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게 맞나?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동참한 꼴이 됐고 또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마치 국정을 운영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정부 청사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지금 이분의 지금 개념 자체도 없고 멘붕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국무회의 심의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절대 안 됩니다. 대외 신인도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라고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가 위기이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을 벌써 3번이나 겪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직무 권한 대행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럼 오늘 조선일보 1면이 뭐라고 나왔느냐. 조선일보 1면 기사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게 조선일보 오늘 1면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랑 대화하나. 성 의원님, 누구랑 대화해야 되는 겁니까? 참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이 모든 모습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탄핵을 시키고 다 탄핵이 되면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북한이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데 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북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만큼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12.3 계엄 사태를 어떻게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